네, 일단 어제는 뭐 덕분에 또 여기 못 오셨지만 응원해 주셔가지고 잘 마쳤고요. 다음에 오프라인 모임 할 때 또 시간 되시면은 좀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영 선생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음,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음. 내 생각에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뭐냐? 사람들이 한계를 좀 많이 짓는데, 아마 좀 박동주 작가님도 그렇고, 김민우 작가님도 그렇고,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뭐 꼭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그 계속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제가 11년 글을 쓰고 있지만 이 글쓰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 다 이제는 써봤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타일이 고착화가 돼서 난 더 이상 안 쓰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만의 스타일이 굳혀져 가지고 사실 뭐 SNS나 어떻게 글 보면은 뭐 황석열의 글을 보면은 뻔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계속 저만의 스타일이 있지만 새로운 글을 쓰고 싶고 또 뭐 다른 뭐 트렌드 글도 쓰고 싶고 소설도 쓰고 싶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어쨌든 내가 생각해서 쓰는 글들도 한계가 있어요. 뭐 자료를 찾고 뭘 하는 게. 근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한계를 계속 조금씩 뛰어넘을 수 있는 글이보다 이미 있는 책이나 칼럼이나 이런 한 편의 글을 읽고 그거를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나만의 새로운 글을 만든다. 요것만 계속 반복을 하셔도 새로운 글이 계속 나오실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 걸 한번 좀 공유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음. 자, 블로그 글을 한번 보시면 문장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제가 쓴 걸 보면은 보세요. 2023년 8월에 인생에서 나만의 한 문장이 있는가? 2022년 9월에 보면은 인생이 힘들다면 한 문장을 찾아보자. 2019년에 보면 나만의 첫 문장 50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보면은 비슷해요, 글이. 저도 1년 전에 썼던 걸 보시면은 여기 날짜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 1년 뒤에 보니까 또 인생에 나만의 한 문장이 있는가? 옛날에 최근 거 보니까 또 따뜻한 문창의 위로 해가지고 또 가장 최근에 썼던 거 보면은 개태의 한 문장을 통해서 가는 인생. 다 비슷한 글이에요. 그죠? 근데 계속 비슷한 글인데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는 게 뭐였냐? 저는 계속 이런 다른 책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문장을 갖고 와서 새로운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막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걸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2022년에 썼던 걸 한번 볼게요. 친구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이 책이 어디 나왔냐? 처음에 제가 김남동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읽었을 때 2015년도에 제일 있지 저기 아직도 기억나는 문장이 이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에 문구 딱 보고 보자마자 강원 교보문고에서 그 책을 딱 펼쳐놓고 펑펑 운 거예요, 그냥. 뭐 눈물이 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문구가 딱 그랬어요. 35살의 나이에 무너진 줄 알았는데 13년 전에 2012년도였거든요. 근데 이 문구가 청춘도 아닌데 그 책에 딱그 문장을 보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문장을 보고 이런 글을 쓴 거죠. 오래 전에. 이러고 나서 다시 1년이 지나서 인생에 나만의 한 문장이 있는가? 또 이걸 또 뭘 보고 썼냐? 고명한 저자의 책을 보고
무슨 일이든지 배우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항상 선배님들이 글을 쓰실 때 내가 막힌다 하시면은 책을 보든지 남의 다른 글을 보시고 그걸 정리하고 새로운 한 편의 글을 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연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명 작가님이나 박동 작가님들, 조내필이나 최용 작가님도 본인이 만약에 글이 막힌다 하시면은 새로운 글을 찾아서 그걸 읽고 정리하고 그 정리하는 거에서 메시지를 찾아서 내 글을 써라.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문장 얘기했었고 명언 얘기했었어요. 독서나 문장이나 이런 거 발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가 추리소설에서 무슨 일인지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를 키워드만 바꿔보세요. 무슨 요리든지 레시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게 문명 작가님이 만약에 이렇게 바꿔서 키워드를 발췌해가지고 키워드만 바꿨어요. 구성은 똑같아요. 근데 좋은 문장이면 어때요? 형식이 좋아서 내가 갖고 온 거잖아요. 피사를 한 문장이. 그리고 청명님께서 만약에 피사를 한 문구에 있어요. 김정우 작가님도 어떤 문구에. 예를 들어서, 저 김정우 작가님 책이 없어서, 예를 들어 김정우 작가님 책에 거기에서 단어만 몇 개 바꿔가지고 최영민 선배님만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뭐다? 그게 문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문장 구성은 유지하되 핵심 키워드만 바꿔라. 핵심 키워드만. 단어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박동 선생님이 작가님 만약에 햄릿을 보다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걸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쓰시는 스타트업 책에다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업을 다니느냐 창업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박동주. 딱 지금 어떠세요? 그 문장이 그대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베끼는 게 아니에요. 일은 문장을 좋은 걸 갖고 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필사를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필사를 해서 좋은 문구를 모아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도 좋은데, 필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다? 문장력을 키우는 거다. 아시겠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한 편의 글을 쓸 때는 메시지를 갖고 와서 내가 독자한테 어떤 거를 전하려 하는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잘 쓸 건가, 이게 아니라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전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하면 쓰기가 쉽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항상 쓰실 때 메시지를 먼저 찾으세요. 메시지를. 그리고 육하원칙,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글이 좋아지려면 뭐 문경 작가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박동 작가님께서 그 전체의 어떤 글 안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내가 쓴 초고를 보고 이런 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잘 들어갔나. 그러면 독자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6화원칙, 6화원칙 하잖아요. 그죠? 네, 홍명일과 어서 오시고요. 6화원칙.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은 이렇게 했고, 우리가 글감을 못 찾겠다. 지난주에 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다 처음 보는 내용 저는 보시지 마시고, 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제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주에 보던 걸 또 뭔 말하지? 또 이런 표정이신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글감을 찾을 때는 우리의 일상, 책을 읽었을 때 감정, 일, 성취, 갈등, 미래 요장 같은 거는 제가 캡처를 하든 뭐 교환을 보내면 뭐 출력해서 붙여놓든 글감이 생각 안 날 때 그냥 하나 뽑으시라고요. 두 번째 아니면 요일마다 쓰세요. 막 문학감이 월요일 날인데 일상 쓸 거야. 화요일 날은 독서로 쓸 거야. 책을 읽고 쓸 거야. SNS에. 수요일 날은 뭐, 네, 뭐 사람에 대해 쓸 거야. 뭐 박동 작가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나는 월요일에 이걸 뭐 초고를 쓸 거야. 뭐 블로그를 쓸 때 나는 오늘 일상에 대한 글을 쓸 거야.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것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냥 주제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뭘 쓰지? 그냥 무조건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가져갔으면 아 이렇게도 찾아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글감을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먼저 그 주제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하자라는 게 지난주에 얘기였습니다. 자, 처음에 드릴 말씀은 우리 뭐 휴가 가거나 명절 때 막 엄청 차 막 밀리잖아요. 그죠? 뭐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막 짜증이 나죠. 막. 그죠? 황금 작가님도 어제 또 내려서 본인 차 끌고 뭐 얼마 안 걸리겠지만 또 막 피곤하셨을 거 아니에요. 운전 자체가. 그죠? 저도 막 출장 갈 때 보면 요새 막 회사를 옮기고 나서 강원도 막 강릉 막 출장 가는 그래도 길은 좋아졌는데 막 막히면 막 집에 오면 3시간씩 막 걸려. 왕복 6시간씩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일 보는 거는 막 그래. 그 지난번에 한 3일을 운전을 영월, 뭐, 정선, 뭐, 이렇게. 한 1,500km를 운전하니까, 와, 사람이 이게, 택시 운전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장거리 운전 3일 동안 하니까, 진짜. 그 운전도 체력이 필요하구나. 뭐, 이거 좀, 제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이렇게 차가 막힐 때도 막 짜증이 날 거고, 막 일을 할 때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뭐 하기가 싫어, 막 진짜. 막. 무한도전 옛날에 보면, 박명수 보면은 진짜 제가 처음에 박명수 이분을 되게 싫어했던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뭔가를 일을 하면 굉장히 막 하기 싫어하잖아요. 막 시키면 왜 해야 돼? 하고 막 해야 돼. 근데 하기 싫은데 돈 엄청 벌어. 그럼 하차를 하든가. 그러니까 유재석 엄청 뭐라 했잖아요. 막. 근데 그래도 1.5 이인자로서 자기 몫은 확실히 했잖아요. 우선 막,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돈은 받는 값은 하는구나. 하고 싶은 게 뭐다. 막 운전을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고, 글을 쓰기 싫을 때가 있고,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마 문현 작가님께도 여기 계신 분들, 8시 무슨 수업이냐. 듣자. 들어올까 말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죠? 근데, 그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뭐 있을까. 그렇게. 내가 한숨을 쉬거나, 표정이 막 이렇게, 로댕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안 한 걸 보다, 안 한 게 아니라, 글을 쓰지 않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보다, 자책하는 게 인생에 더 해롭다라는 거를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책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뭐 하고 나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인생에 더 안 좋더라고요. 안 하면 되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뭐, 여기, 홍보 작가님과 안 오셨겠지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술을 끊겠다 이제 선언을 해버리고, 이제 글까지 썼어요. 이제 선포를 해버렸어, 그냥. 근데 제가 안 하면 되잖아요. 한 20년 전부터 안 했으면 돼. 술 먹고 그냥 해롱해롱 되고, 그냥 취해가지고 실수 안 하면 되는데, 술을 먹고 나서 왜 했을까? 계속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가. 차라리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근데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인생 자체를 제가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가지고 좀 하는 건 어떨까? 그냥. 그래서 글을 안 썼다고 너무 막 자책하지 마시고요.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뭐 내가 실수하거나 뭐 얘한테 화를 내거나 음,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글을 안 썼다. 뭘 안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자책하지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그냥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안 하면 안 하고 말고 그냥 차라리 안 했으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디 그냥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라. 제가 그런 말을 좀 처음에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셔라. 강박관념 가지실 거면은 차라리 끊어내라. 그거를 제가 요새 배운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끊어내는 게 인생은 단순하게 사는 거다. 그냥. 책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후회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아, 인생은
이 나이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이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최국 선생님도 그렇고, 아마 박동영 작가님도 그렇고, 조은혜 대표님도 그렇고, 오늘 저까지 6명인데, 익명 작가님도 그렇고, 어느 날은 쓸거리가 넘쳐요.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진짜 떠오르지가 않아요. 막 글감을 찾아도 막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박동영 작가님도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죠? 쓸거리가 차고 넘칠 때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봐라. 이렇게 하나씩 분류를 해봐라. 종이에 적어가지고 하나씩 적어보세요. 저도 오늘은 쓸거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써봤는데, 그래도 2개 썼어요. 2개 쓰고, 아까 초고 쓰다가 말았는데, 그냥. 그래서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았는지, 아까 독서는 끝나고, 교회 갔다가, 산에 가려다가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또 글 쓰고, 밥 먹고, 사실 오늘 지금 맨날 주말마다 사실 혼자 있거든요. 가족들이 좀 마산에 막 교회 때문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좀 오고 있는데, 혼자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수업 준비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수업하고 지금. 근데 쓸거리가 보니까 이제 적어놨어요,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키고. 카테고리화 시킨 건 아까 뭐다? 요 카테고리화 기억하세요. 요거 카테고리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일상에 뭐 독서 뭐 해가지고 우리 블로그 쓰시는 것처럼 블로그 카테고리 아시죠? 카테고리 다 아시잖아요. 네. 그냥 제가 혼나야겠네요. 그러니까 무시한 게 아니고 영어를 써서 그냥 목록. 네. 마인드맵으로 마인드맵. 자, 오늘 하나 신세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 수도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게 펠로라고 들어보세요. 펠로 AI. 야, 들어봤다 1번. 안 들어봤다 2번 하면 채팅창 남겨 보시겠어요? 난 펠로를 들어봤다. 종이 대표는 아실 것 같은데. 확정 대표 아시는구나. 자 보세요. 펠로도 똑같은 AI예요. 이렇게 쳤어요. 펠로는 뭐가 좋냐? 무료로 쓸 수 있어요. 펠로 AI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게 쭉 나오죠. 글감 찾는 방법 쭉 나오죠. 이렇게.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 보세요. 아마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인드맵 보이세요? 클릭해 볼까요? 어떠세요? 제가 가끔 막 마인드맵 그림으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죠. 이 펠로를 써서 올린 거예요. 요거를 여기서 그림으로 저장. 그러면은 PNG로 나와요. 파일 열어볼까요? 파일 열도 공유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림 저장이 돼요. 요거 가지고 써보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펠로 제가 어떤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요 펠로 AI도 한번 무료로 많이 쓰는데 마인드맵을 다 돼요. 마인드맵이. 요거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트랜스노라고 아마 박동 작가님도 아실 텐데 노션 말고 노션 뭐 디지털 그 되게 많았는데 트랜스노가 되게 좋았거든요. 트랜스노는 바로 쳐가지고 이렇게 바로 마인드맵하고 연동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트랜스노가 끝났어요. 이제 지원을 안 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데 이 펠로가 나오면서 다시 이 마인드맵을 연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 지워볼까요? 아니면 자 보세요. 노션에 저장 있죠. 이렇게 노션에. 그럼 노션으로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만들 수 있고 마인드맵도 할 수 있고 노션에 저장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펠로가 한 번에 이게 돼요. 근데 확실히 챗GPT나 이런 곳에는 이제
좀 덜한데, 제가 요새 쓰는 AI가 이제 세 개인데, 줄여가지고 챗GPT랑, 펠로랑, 그다음에 클로드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클로드. 클로드가 글쓰기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감성적인 글 써줄 때. 클로드라고 있는데, 클로드 한번 쳐볼까요? 클로드 AI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클로드 요거 들어가시면 돼요. 클로드라고. 요것도 그냥 가입하셔가지고 쓰는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글 쓰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AI로 해요. 근데 저는 잘 안 쓰고 요새는 그냥 챗GPT만 쓰거든요. 저는 챗GPT 유료만 쓰고 있는데, 챗GPT 이제 유료 말고 유료 버전도 이제 프로 버전도 나왔더라고요. 한 달에 200달러인가? 20만 원씩 내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할 때도 그렇고, 막 소설도 써주고, 동영상도 막 엄청나게 막 하고 그렇대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돈을 퍼부으면 다 됩니다. 종래 대표님도 그냥 혹시나 써보실 거면 써보시고. 근데 이제 AI가 응용을 많이 하신데, 일단 클로드는 제가 나중에 수업 한번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봐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오늘은 이 마인드맵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펠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펠로 써보시면 이렇게 마인드맵 만들어준다라는 거. 아시겠죠? 제 채팅창에 공유를 해놨어요. 그 펠로 아까 그거 들어가 보세요, 한번. 그리고 만약 쓸 게 없다, 그럼 글감을 일단 모으세요. 그냥 오늘 글 쓰지 말고 일단 모아. 그리고 책을 읽으세요. 독서든 칼럼이든 일기를 쓰든 그 메모만 하세요. 그 나가 데이트해 데이트는. 그 저기 그 글 쓴다고 옆에 막 누워 있는 배우자들 있잖아요. 그냥 끌고 나가 그냥. 운전하라고 그냥 끌고 나가. 안 간다 그러면 발로 차요 그냥. 나 글이 안 써지니까 좀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뭐 나가야 뭐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혼자 나가지 마시고. 네. 아 요새 집에 가끔 혼자 있으니까 이게 되게 외롭더라고요. 큰일 나네. 참.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말할 사람이 오늘 아침 독서 모임 홍명역하고 최영명 그러고 나서 저 혼자 그냥 중얼중얼 지금 들어와서 강의한 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맨날. 근데 제가 요새 좀 고민이 되는 게 8시에 수업을 하니까 같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올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뭐 그런 건 나중에 뭐, 제 그냥 얘기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자질 문제가 아니고 글쓰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거리가 많을 때는 묶어놓고 쓸거리가 없을 때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써놓고 메모만 하시고 그냥 나가 놓으세요. 넷플릭스 뭐 요새 나 보지도 넷플릭스를 아는 잘 모르겠는데 뭐 폭삭 사과수단가 뭐 그것도 뭐 엄청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나 뭐 이시로 그러니까 뭐 하여튼 또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넷플릭스 결제했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이제 다시는 보지 말아요. 저는 괜찮은데 애들이 자꾸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꾸 근데 글이 안 써져요. 뭐 시간이 없어요. 뭐 글빨이 막혔어요. 쓸거리가 없어요. 자꾸 이런 뭐 질문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은 질문 답변하는 것도 아닌데 꼭 아닌 것처럼 이렇게 뭐 표정을 지으면서 황 작가님 글이 안 써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맨날 쓰지도 않는데 뭘 갑자기 쓰려니까 이런 질문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뭐다? 해결책을 찾는다. 고민하지 마시고 문장을 수집한다. 책을 읽어서 문장을 수집한다. 두 번째, 글쓰기 템플릿을 찾자. 가장 쉽게 쓰는 게 뭐였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복습도 안 하시고 내가 영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링크를 딱 보면 일주일 자면 조회수가 빵이야 빵. 분명히 6명한테 줬는데 6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봐요. 자, 지금까지 자 녹화 영상
드렸는데 한 번이라도 봤다 하시는 분들 손 내려.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 손 내리라 했는데 지금 한 번도 안 봤다니. 봤으면 손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진짜 곤란하다니까요. 이거 수업 때라도 잘 들으시면 좋은데, 잘 들으니까 감사한데, 이게 기억이 나시면 한 번이라도 보세요, 그냥. 제가 교환 보내드리면 보시라니까? 이 템플릿 맨날 이렇게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막 뭐, 경험, 감정, 메시지, 아니면 뭐, 프랩, PREP. 채팅창에 뭐라고 올라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쵸? 네, PPT를 보는데요. 네. 프랩, 좋습니다. 홍정 작가님, 프랩,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면 잘 하시는 거죠. 네. PPT를 보시는 것도 좋다. 네. 보기만 하시는 거죠. 물어봤는데 PPT를 보기만 했다. 네.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PPT를 읽어봤다는 거는 이제 뭐 아까 프랩이 나왔다. 최명 선생님은 아까 복습을 했다는 게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홍남까지처럼 PPT를 봤는데요. 뭘 봤는지 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제가 PPT를 드린 적이 없는데, 다 PDF 파일로 드렸는데, 네. 이렇게 한도 없이 끝도 제가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 조회수가 빵이고, 네. 그냥 빵이나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을 다듬고 광을 낸다는 거는 초고를 쓰고 퇴고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문장을 수집하고 글감을 찾아서 템플릿에 넣어서 초고를 쓰고 다듬고 광을 내는 퇴고 작업을 하면 그런 편이 뚝딱이 된다. 자, 우리 문명 작가님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오늘 뭐 하셨나요? 오늘 제가 이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라 얼마 안 남아서 짐 네. 정리하고요. 네. 그리고 이사 갈 동네 가서 한번 산책하고, 그러고, 오늘 네. 딱히 그러고는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많은데요? 아, 정리도 그래요? 힘든데, 이게. 네. 이사 준비 때문에 좀 정신없었어요. 네. 그 뭐 음식은 뭐 오늘 밥은 그냥 해 드셨나요? 아니면 뭐 시켜 드셨나요? 뭐 저녁은 뭘 해 밥은 드셨는지. 점심은 이사 갈 동네 가서 삼계탕을 먹었고요. 그 이사 갈 동네가 되게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어, 곳이라서 네네. 오리백숙하고 삼계탕 이런 게 좀 많이 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삼계탕 먹고 저녁은 그냥 대충 그냥 집에서 먹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사짐 정리 힘드시죠? 네, 근데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메시지를 뭐라고 만들까요?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자.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주제가 타켓이 매번 미루는 사람들에게 이유, 미루지 말자라고 이유.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다. 나중에 고생한다. 그렇죠. 나중에 고생한다. 좋습니다. 그럼 사례는 오늘 했던 금융일감인 이사를 꼭 가는데 이사 날짜는 가 다가온다. 다가오는데 미루다가 한 번에 정리하면 큰일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뭐 경우 사례. 뭐 만약에 뭐 예전 어릴 때 뭐 시험이 코앞인데 뭐 하여튼 미룬 사례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자. 그럼 어때요? 오늘 하나 글 나왔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보시고 문장 수집하고 템플릿. 템플릿은 아까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그래. PREP를 쓴 거잖아요, 지금. PREP로. 그죠? 프레프로 쓴 거죠? 이렇게. 아니면 거꾸로 경험 플러스 감정, 뭐 메시지로 쓴다 그러면은 오늘
김영 작가님께서 이사하고 정리했다. 아, 근데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라이브 갈까 말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어차피 해야 될 거 해야 되겠다. 메시지. 미루지 말자. 그냥 그때그때 해야 좋다. 업무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 딱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영가님도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글을 한번 써보시고, 이따가 제가 교환 보내드리면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현상, 똑같은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만약에 글쓰기에 계속 미룰 뭐 이런 고민 있으면 해결책을 찾고 그냥 오늘 그때 안 했던 것들은 다시는 하지 말자는 각오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요새 느끼는 점이라서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인생에 계속 굴곡이 생기고 왜 자꾸 막 이렇게 그런 게 살았냐라고 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핑계고 변명 같더라고요. 한 번 틀렸는데 또 틀렸어요. 또 틀렸어. 한 번 옛날에 해고 당해가지고 인생 힘들었는데 작년에 또 잘린 거야. 사회생활 하면서 해고를 두 번 경험한 것도 처음이었고 다시는 직장 생활을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게 저는 항상 이게 틀리고 나서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운명인가 봐요. 또 하고 틀리고 또 하고 틀리고 반복하면서 또 수정하고 하고 그것도 술이었고 수문제도 그랬고 연애도 그랬고 뭐 지금 아이들 문제도 그랬고 뭐 인생이 다 그러니까 근데 한 번 틀린 것들은 반복을 하지 말고 그냥 수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런 거다. 글쓰기도 이렇게 해보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푸념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게 글쓰기도 좋아진다. 그래서 오늘 아까 문명 작가님이 했던 그 일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면 글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 그게 나중에 원고 쓸 때도 다 연결이 돼요. 홍명 작가님도 잘 하시고, 현문 선생님도 잘 하시고, 박동 작가님 잘 하시는데, 박동 작가님께서도 지금 제가 보내드린 만약에 목차나 이런 거 보시고, 만약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한 편의 꼭지를 쓰실 때, 내가 지금 어떤 뭐 스타트업이든 어디 지금 내 그 업에서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갖고 와서 템플릿을 씌워서 구성 방식을 한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라만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쭉 쓰시면 돼요. 분량만 치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키다, 글쓰기는. 근데 항상 뭐든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금 써봐라. 그게 요새 제가 요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더 어렵다 하신다 그러면은 AI를 좀 빌려와가지고 AI도 물어보고 AI 초고 좀 한번 써줘. 그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읽어보고 내 글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같이 섞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개선하는 방향이에요. 그게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AI가 뭐야가 아니라 이제는 AI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AI 때문에 아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스마트폰도 처음 났을 때 막 헷갈렸지만 이제 막 챗GPT 뭐 이런 것도 익숙하잖아 이제는 조금 뭐 캐다 보면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향상을 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겠다 아시겠죠? 자 채팅창에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럼요 이거는 템플릿은 자기가 딱 정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자기가 정하는 거다. 아시겠죠? 프랩은 그냥 PREP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가세요. 그냥 템플릿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프랩 말고 뭐 제가 여러 가지도 뭐 있었잖아요. 뭐 보면은 뭐 그랬던 무슨 뭐 공식같이 드린 것도 있잖아요. 막 교환 보시면 옛날에 교환 저장한 것들 다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도 아마 보여드린 게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든다라는 건 뭘까? 자, 일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지를.
글쓰기 일지를 한번 만드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포스트잇 같은 거를 한번 가져와서 아니면 글감 노트, 수첩 있죠? 조그만 거. 전 조그만 노트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전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쓰는데 한번 제가 쓴 거랑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제가 그 회사의 다이어리인데 개인적인 것도 쓰긴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요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 쓰는 거고 포인트 이렇게 붙여가지고 선배님들 뭐 초고 우리 뭐 공조 3기 뭐 지금 오면 뭐 하기 뭐 전자책 20기 등록하기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포인트 한 장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우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쓰면은 그냥 X 이거는 이제 뭐 한데 아니면 이렇게 지우고 안 했으면은 뭐 옆에다 ing 이렇게 진행 중 아니면 뭐 대기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긋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매일 저는 포트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 진행 사항을 적어봐요. 그래서 이게 뭐 최문 작가님이나 홍영 작가님도 뭐 이렇게 루틴 아까 얘기하시는데 그냥 루틴을 하셔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땐 체크리스트나 이렇게 일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너무 딥하게 만지지 마시고 포스트잇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잇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포스트잇 이거 한 장 띄워가지고 잘 안 보시구나. 이거 띄워가지고 그냥 붙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검은색으로 제가 쓰고 제가 다 했으면 빨간색으로 그어버려요 그냥 한 것들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일지를 써서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해라. 글쓰기도 그게 가장 좋다. 이게 그래야 저는 제가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우고 지우고 하다 보니까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루틴의 성공 여부를 체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습관 만드는 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선배님들 최종 작가님 많이 하신다면은 똑같이 써서 그냥 뭐 엑셀이든 뭐든 표를 만들어 가지고 물 한 잔, 뭐 김용우 작가님 글 필사, 뭐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우리 체크리스트 보면 이렇게 좀 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동그라미 X 치잖아요. 그거 그냥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디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러면 그게 딱 습관이 돼요, 진짜. 이게 일지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일지를 쓰고 체크를 하잖아요. 그 체크리스트가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거 했네? 안 했네? 자기 전에 만약에 안 했어. 아침에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 전에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이거 하고. 시간 날 때.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쓰고.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눈에 딱 들어와요, 진짜. 일지 작성도 중요하다. 초고 쓸 때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지금, 하여튼, 지금 13번째 책 초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쓴 것 같아요.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그 13번째 책이 지금 브런치에 연재하는 지금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래서 오늘도 좀 하나 쓴 거고. 그러니까 제 거는 사실은 블로그에 브런치 이게 지금 일부가 다 올라가 있고, 거기에 제가 또 약간 이제 살을 더 붙여가지고 이제 조금 더 붙여서 이제 그걸 원고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지로 써가지고 제가 브런치에 쓰기, 브런치에 써서 원고로 활용하기,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밑에 더 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으기. 그래서 블로그 기술로 뭐, 책 만드는 뭐 옛날에 강의할 때도 이런 식의 많이 활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1년에 2권씩 낼 때는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루틴 그냥 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록하시고 체크하세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효과가. 아시겠죠?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붕어빵이나 이거 보시고.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박동 작가님 한번 마이크 켜보시고 요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릴 때
어, 친구들이랑 길거리에서 간식 사 먹은 거? 같이 먹었던 기억. 맛이 어떠셨어요? 음, 이게 불량식품인데, 그게 맛있었어요. 음, 맛있었다. 일단 딱 지금 박종윤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자, 한 명 더 볼게요. 우리 최웅 작가님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 선배 아까 이거 보고 만약 이걸 보고 글을 쓰겠다. 뭐 어떻게 뭐, 어떤 생각이, 아,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희 집 앞에 그 붕어빵 장사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다 끝물이라서 다 이제 없어지고 한 분만 남으셨는데, 그 아저씨가 정말 끈질긴 거예요. 비 오는 날 빼고 늘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좀 불친절 하시지만, 그 아저씨의 꾸준함에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꾸준함이 놀라가지고 블로그를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주말이라고 안 나오시는데 그분은 주말에도 나오시고 비나 눈 오는 날 빼고는 한결같이 늘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도 처음에 한 10월 달인가 그때 오픈했는데 그때 사람도 많았고 요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가루 반죽 그날 다 소진할까 이런 생각 들고 어떤 때는 제가 안쓰러워가지고 막 사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와, 저 정도 꾸준함이면 저 아저씨는 뭘 해도 하시겠다. 그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입니다. 네. 자, 보면은 지금 다, 뭐, 짠하다. 뭐, 이렇게 뭐, 갖고 왔던 글들. 야, 붕어빵 파는 거 저 너무 싼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박정 작가님은 옛날의 기억들, 우리 최영민 선배님은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글쓰기 메시지를 또 갖고 와서, 또 꾸준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붕어빵 아저씨도 아니고 꼬마이도 아니다. 이거죠. 결국에는 되게 비법은 각자의 보는 자기의 반응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 사진을 봤을 때 박동주 작가님께서는 옛날에 내 친구들하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뭐 에세이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최영민 선생님께서는 그 아저씨에 대한 진짜 꾸준함. 나도 해봐야겠다. 자기 개발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은 생각이 삐딱한 건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 사람은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에세이적으로 뭐 다시 일기도 되겠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글쓰기 비법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인물을 봤을 때 내가 느끼는 반응을 보고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확실히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두 분 얘기 들은 거 다르잖아요. 그죠? 한 번 더 가볼까요? 홍나 작가님 한번 마이크 켜보시고, 만약에 이 그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글을 만약에, 이제 또 다 아는 상황이라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이걸 딱 봤다. 음,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붕어빵이 작아졌다. 음, 그리고 아이가 사 먹기에 너무 비싸다. 맞아. 좋습니다. 그게 지금 홍나 작가님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현상을 봤을 때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오늘 내가 마주한 어떤 것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라. 이게 결국엔 관심이고 관찰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문명 작가님께서도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내가 어 같은 뭐 이렇게 병원을마다 뭐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뭐 책을 봤을 때 똑같은 책이지만 그것도 다를 수 있을 거고
조은혜 대표님도 만약에 어떤 뭐 시술하거나 어떤 지금 하시는 사업 하시는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 반응이 달라지니까 똑같은 거라도 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글 쓰는 사람이 좀 버려야 할 두 가지는 뭐 그때 한번 말씀드린 거긴 한데 자만과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만은 뭐냐? 내가 스스로 내가 잘 썼다고 뿌듯해하면서도 막 되게 겸손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내가 잘 쓴 것 같아. 너무 막 잘났어. 막. 그러니까 연예인병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아, 막 이렇게 책 하나 잘 됐다고 막 잘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막 그냥 되게 우쭐하고 그냥 작가가 됐다는 그런 자만심을 좀 약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하나는 욕심이에요. 내가 너무 잘 쓰려고 노력해서 아이 막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도 말고 막 하는 그 얘기 있잖아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글만 쓰시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어제 제가 홍원 작가님 우리 오프라인 때 마지막 커피숍에서 했던 얘기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제가 이만큼만 써서 내자는 주의고 못 쓰는 분들은 그냥 어쨌든 다른 사람들 책을 보니까 좀 완벽하게 더 다듬고 싶은 거야, 그냥. 내용을 쓰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어제 이제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계속 책을 내는 이유는 뭐냐. 처음 책보다 지금 책이 계속 나아지고 있긴 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보는 거예요, 저는. 퀄러티는 둘째 치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내보고. 근데 지금은 이제 퀄러티도 신경을 좀 써야겠죠. 근데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책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냈던 두 권의 책이에요. 미친 실패력과 모멘텀이라는 책. 자기계발서. 지금 읽어보면 문장은 진짜 되게 좀 약간 제가 읽어봐도 약간 뭐 어투고 이렇게 하는데 자료는 정말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책 지금 봐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는 해요. 제가 진짜 시간을 다 투자를 해서. 근데 확실히 글이든 뭐든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 글은 독자들도 알더라고요.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많이 고친 글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욕심을 버리시면 된다. 그리고 글쓰기 습관 중에 가장 선배님들 중에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문장 항상 짧게 쓰세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완벽하게 정리하고 글 쓰지 마시고요. 아까 메시지 만들었으면 근데 쭉 쓰세요. 아까 문경 작가님처럼 오늘 이사 정리했다. 근데 미루지 말자. 그렇게 메시지 정해지면 그 글이라도 초월을 쓰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태고할 때 집어넣고 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박동 작가님도 만약에 목차 완성하고 책쓰기 원고 쓰실 때 꼭지 하나하나 이렇게 35꼭지를 써야 되는데 프롤로그, 에필로그까지는 이제 40 정도 되고 40꼭지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A4로 제가 드린 거는 80장 정도 쓰셔야 돼요. 그게 꼭지가 한 두 페이지 내외, 두 페이지 안쪽이니까 일종 업무에서. 그리고 제가 드린 그게 목차 채우고 밑에 그게 한 꼭씩 그대로 그냥 그 책쓰기 그 샘플이니까 원고 거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근데 쓰실 때 초고는 그냥 양을 채우고 그 다음에 퇴고할 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글쓰기는 버리다 보면 또 좋아지고 버려야 할 세 가지를 반대로 활용하세요. 반대로. 쉽게 쓰고 문장 짧게 쓰고 완벽주의를 버리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가볼게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 글을 또 못 쓰면 어떻게 될까? 막 머리를 막 지어 짜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진짜 저거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진짜 지금 많이 나아진 거 정말로요. 어제 홍영 작가님 저를 보더니 활색이 얼굴 안색이 되게 좋아졌대요. 지금 화면으로는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선배님도 살아보고 어떠세요? 진짜 잘릴 것 같은데, 아이, 그래, 끝났다. 최악 생각하자 이랬는데 생각보다 최악의 경우는 일어나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치아까지 가면은 뭐 정말 뭐 그거는 자기의 이제 그냥 운명으로 봐야 되겠죠. 독자들의 반응이 없어도 됩니다. 내 책 몇 권 안 팔려도 돼. 그냥 문학가님도 첫 책을 냈고 공저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퀄러티 이건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써서 냈어. 출간하고 했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제. 아, 안 해보면 모르죠. 근데 반응이 없어도 뭐라 해도 돼. 상관없어. 그냥 일단은 해본 게, 해본 것만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해본 거로서 배우면 좋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근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도 의미를 찾아서 배우래.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거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상대방 뭐 배우자가 죽거나 만약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상대방에 의해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별을 당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 자기 잘못도 있어요. 체크를 못 하거나 내 지금 마음이 허하거나.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래도 자꾸 걱정이 되면 어떡하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써봤는지 그런 경험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차라리. 내가 얼마나 여기 최선을 다했는가. 차라리 불안할 거면 그냥 거기에 뛰어 들어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글쓰기도 적극적으로 내가 써봤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요거는 이제 한번 쭉 가볼게요. 만약에 선배님들 초고를 썼는데 내가 쓴 글이 좀 어렵고 조금 이성적이다, 이상하다고 좀 생각하시면은 내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문영 작가님이 이사를 가야 되는 집에 짐을 옮겼다. 근데 거기 동네가 드라이브 하기가 좋다, 깨끗하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문명 작가님 중심으로 쓴 거예요, 이게. 그럼 독자들이 봤을 때 뭐 어쩌라고 이사 가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독자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서 글을 써야 된다. 그럼 독자 중심은 뭐냐? 아까 문명 작가님이 그런 글을 썼어. 내 작가 중심의 글을 아까처럼 이사를 가서 나는 옮겼어. 그거는 내 중심으로 글 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독자 중심으로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서 그러면 그럼 내가 이사를 가는데 짐을 옮겨야 될까? 나중에 옮겨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독자 중심이 되는 거야. 독자가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고, 그럼 이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쓰면 어떨까? 독자가 설득이 될까?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글을 계속 써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독자 중심의 사고방식 쓰는 거다. 결국은 제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독자한테 뭘 줄 수 있느냐? 이 방식을 갖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쓰는 게 뭐다? 독자 중심 사고방식에 써야 되는 우리의 글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그 이인대 작가님 그쪽 쓴 글에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어떤 작가님이 이렇게 했대. 필라테스를 하고 아이들 수업을 하고 3시간 읽고 1시간만 썼대요. 아까 똑같아요. 문학관처럼 오늘 이사 갈 집 준비하고 뭘 했다. 근데 작가 중심 그러니까 뭐 1시간 썼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읽었을 때. 그러면 독자 중심의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그럼 필라테스가 뭐지? 그거 어떻게 하지? 어디서 하는 거지? 아이들 수업 뭔 수업인데? 그 한시간 무슨 글을 썼는데? 왜 썼는데? 어땠는데? 그러면 이렇게 쭉 독자 중심의 글을 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묘사를 하고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독자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 답을 쓴 거잖아요. 그럼 읽어보면, 아, 이 작가가 이렇게 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요거는 작가 중심에 자기가 쓴 거예요, 그냥. 요거를 독자 중심으로 바꾸면 어떻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써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글을 완성을 시켜라. 이게 뭐다? 독자 중심 사고방식의 글이다. 그래서 독자가 원하는 것을 읽기 쉽게 문장을 짧게 써라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근데 가끔 물어봐요. 언제 쓰면 좋지? 얼마나 오래 쓰면 좋지? 얼마나 자주 쓰면 좋지? 하는데 오늘은 그냥 글을 쓸까 넘어갈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몇 시에 글을 쓸까? 조금만 더 나아가시는 쪽으로 해서 선배님들께서 항상 오늘은 언제 쓸까? 어디서 쓸까라는 거를 정해놓고 쓰시라는 거예요. 루틴인데 루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쓰지? 오늘 몇 시에 쓰지? 이렇게 정해놓고 쓰시면 그게 계속 습관이 되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에 필요한 건 뭐다? 저는 항상 이거 쓰겠다는 용기, 계속 쓰는 끈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 쓰십시오. 그럼 결국에는 계속 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개인적 출간해서 내 하고자 하는 시너지를 내볼까? 아니면 내 존재의 역사를 남겨볼까? 영향력을 줄까? 다른 사람 인생에 도움을 주고 싶다. 요 다섯 가지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선생님들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글을 쓰는 목적이 없으면 내가 계속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웅 작가님도 그렇고, 홍영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박동 작가님도 그렇고,吴작가님도 그렇고, 조은혜 대표님도 그렇고, 내가 요 다섯 가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가지 중에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이 뭘까? 하나를 한번 골라보시고, 먼저 내가 이 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볼까? 만약에 그래서 박동 작가님 같은 내가 개인적으로 출간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아까 뭐 스타트업 그런 관련된 사람들한테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내 메시지를 줘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1번, 3번, 2번, 4번 이런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뭐다? 읽고 쓰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어서 저는 그 목적이 그거예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쓰고 싶은 책의 목적은 중년이 되니까 인간관계는 줄이는 게 낫더라. 그게 그거예요. 인간관계를 더하지 말고 빼자라는 주제로 쓰고 있거든요. 인생 혼자 살아라 이게 아니라 빼는 게 좋다라는 걸 이제 단순하게 그 내용대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써서 인간관계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 책을 또 쓰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이 다르면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수준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한번 오늘 내가 왜 책을 쓰느냐, 왜 글을 쓰느냐 그 목적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글쓰기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 제가 요새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회사에 이제 일단 들어왔으면 하기 싫든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들든 어쨌든 해야지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하기 싫든 뭐든. 그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면 그래도 의욕이 생긴다. 그리고 제가 내일 아침에 사실 금요일 날 회장님 막 호출 갖고 사장님한테 끌려가서 퇴근 시간 30분 남기고 엄청 욕먹고 나와가지고 욕먹은 거 뭔지 아세요? 다른 부서 그 임원이 가야 될 자리인데 안 간 거예요. 그 지자체 공무원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중간에 조율을 잘못해가지고 미룬 거죠. 근데 진짜 약속만 잡고 바로 가면 그냥 그런 건데 왜 그런 거 하나 못하냐. 어? 막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인허가를 빨리 끝내야 되는 그게 목적이구나. 그래.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 왜 하는가를 적으니까 그냥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내 글을 왜 읽지 않을까라고 막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거꾸로 물어볼게요. 선배님들은 남들이 쓰는 글 읽으세요?
아까 보셨죠? 그리고 홍 작가님한테는 제가 뭐 제외하고 PPT를 보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시냐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 글을 안 읽는다고 막 아우성대고, 내 책은 왜 안 사줄까요? 우리 문명 작가님은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 책도 잘 사주시고, 잘 읽어주시니까. 형작가님도 그러시고. 여기 분다 그러시니까. SNS 생각에서 갈수록 글을 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죠? 너무 많은 게 올라오긴 해요, 사실은. 쉽고, 짧고, 재미만고, 유용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선배님들 만약에 거꾸로 갈수록 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쉽고, 내용은 쉽고, 문장은 짧고, 그 재미도 있고, 사람들한테 어떤 유용한 메시지 주고, 독자 중심의 아까 말씀드린 이 사고방식의 글을 많이 쓰시면, 보다 독자들이 읽지 않는다는 건 뭐다? 작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써가지고 많이 올리면 그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좋은 현상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책을 안 읽고 계속 SNS만 보고 쇼츠 보고 이러니까 이 글쓰기 시장, 책 쓰기 시장이 다 사장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해라. 레드오션이다, 이거.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안 읽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대세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틈새 시장을 생각하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독자 중심 사고 방식을 생각해서 어떻게 쉽고 짧고 재미있고 메시지를 주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자. 그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일단 전에 스킬적인 거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경험을 쓰실 때는 있잖아요, 선배님들. 경험을 쓰실 때는 요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적용해보세요. 박동 작가님도 만약에 나는 오늘 8시에 황선혜 작가의 강의를 들으러 줌에 접속했다라고 썼어요. 처음에. 그렇게 쓰지 마시고 표 단위로 자르는 거예요. 시계를 봤다. 8시다. 줌 링크가 올라왔나? 보니까 단톡방에 이미 올라왔네? 근데 황선혜 작가는 정각이 항상 오란다. 왜 그럴까? 미리 들어가면 안 되나? 이상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읽는 사람이 어때요? 아, 진짜 저 이상한 놈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동영상, 그림, 사진 아까 활용했죠. 아까 붕어빵 보신 거 있잖아요. 그럼 붕어빵을 보시면 아까 박동 작가님도 일단 일각만 얘기하셨지만 그 그림을 보고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림. 아, 옛날에 저 붕어빵이 기억이 난다. 붕어빵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뭐 그림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홍 작가님이 만약에 그걸 이제 쓰면서 이어가 쓰는데 옛날보다 붕어빵이 작아졌다. 왜 작아졌을까? 이놈의 나라는 이제 1,000원 주고도 붕어빵을 사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경험 쓸 때는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 풍경을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묘사를 많이 하시고요. 대화는 직접 인용하세요. 직접 인용 뭐냐? 따옴표 쓰시라는 거예요. 따옴표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쓰는 거고요. 혼자 따옴표는 뭐예요? 외 따옴표는 생각을 쓰는 거죠. 그거를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느끼는 오감을 다 쓰셔라. 잘 모르겠으면 제 블로그 와서 제가 쓴 글들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리고 지식을 쓸 때는 선배님들이 아는 지식을 쓰세요. 내가 모르는 지식은 쓰지 마시고. 문명 작가님도 잘하는 지식을 쓰세요.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에 대한, 영어 많이 하시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써라. 그리고 거기서 아는 지식에서 내가 조금 더 배워가지고 했던 그 지식을 정리하는 게 더 좋다. 지식을 쓸 때는. 그래서 쉽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쓸 때는 마음껏 상상하세요. 마음껏 상상을 하시고 어떤 상대를 정고 사고편을 쏟아 넣는데 그런데 허무맹랑하게 쓰지 말아라. 질문할 때는 항상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갖고 와라. 말도 안 되는 거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와야 그게 생각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써라. 그래서 교환 이따 후기 쓰신 분들 다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해가지고 읽어보시고
요거 글 쓰시는 방법들 하나씩 다 보시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되실 때. 마지막 감정은 일기와 편지는 감정 tek 최고의 수단인데 일기와 편지에는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요걸 가지고 글을 쓰면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뻤다, 슬펐다 직접 언급하지 마시고 감정 상황을 묘사를 해주죠. 그 상황을 묘사해야 독자들이 읽었을 때 그 저자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죠? 그거는 글쓰기 강사 양성 과정은 설명회 지금 거의 준비 끝나가는데 계속 고민하는 중에 있어서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 그 오프라인 모임은 제가 5월 둘째 주 원래 얘기를 하다가 어제 오프라인 모임에서 5월은 조금 다들 시간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6월 14일 날 다음에 원래 대구에서 하기로 했다가 일단 서울에서 일단 한번 하고 가을쯤에 한 여름 지나서 한 8월쯤에 대구에 가는 걸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모임은 그렇게 가고요. 중간에 제가 언제 수업 때 그냥 번개를 한번 합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번개 공지는 한 달 전, 그러니까 한 달 후 딱. 그러니까 그 수업하고 한 달 후에 뭐 제가 날짜를 보고 다음 주든 뭐 그 다음 주는 한번 보고 뭐 4월 말이든 5월 첫 주가 되든 뭐 하여튼 그 중에 한번 번개를 하자. 그냥 같이 그냥 시간 되는 분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대를 해 주시고 주말이 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올라오실 분이 계시면 안 되면 서울에서 보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거는 제가 놓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라이팅 코치 하면서 제가 이제 이인대 작가님 어쨌든 수업도 같이 제가 병행하고 라이팅 코치 수료를 하다 보니까 아마 문현 작가님은 저기 백래 작가님 통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문장 수업을 따로 준비를 하려다가 저도 이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목요일 밤에 매주 목요일 밤 어제 아침에 최홍 작가님은 모르겠는데 홍영 작가님한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그 임대 작가님이 하는 문장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이 라이팅 코치 하시는 그 수강생 분들은. 그래서 제가 밤에 그 링크가 올라오면 제가 저희 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들어가셔갖고 참여할 때는 지금처럼 그냥 만약에 최홍미 이렇게 이름만 있잖아요. 홍성화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셔서는 홍성화 가로치고 황무지 딱 써서 이렇게 아니면 제 이름을 쓰시든가. 왜냐면 수강생 구분을 해야 돼가지고 사부님이 보셨을 때 쟤는 뭐지? 1시간 수업하는 거거든요. 9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문장 수업은 퇴고 수업이에요. 그 처음에 초고 썼던 글을 그 실시간 퇴고하는 게 어떻게 하는, 문장을 어떻게 써라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올라오니까 매주 목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고요. 오늘 제 목소리가 아주 다장가군요. 조은 대표님 아예 주무시는데, 지금 보니까. 눈을 감으셨어, 지금. 제가 일본군도 아니고, 열한 중에 종교를 시킬 건데, 이미 전사하셔가지고,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힘이 갑자기 빠지는데, 왜 들어오실까요? 왜 주무시는 걸까요, 도대체? 아, 강의가 그렇게 재미없나? 아무튼, 9시에 황무지 거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가 많이 잊어버리면 제 방에 링크 올려주세요라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뭐 야근을 할 때도 뭐 어디 있든 제가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전자책 공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그냥 한 꼭지 10만 원 제가 계속 그냥 진행을 하는 거라서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한 번 더 공지를 하는 거니까 지금 또 하시면 또 22기는 오늘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23기는 그 봄의 말처라 해가지고 봄에 대한 추억을 한번 쓰는 걸로 해서 한 꼭지 쓰는 걸로 그냥 쭉 대충 가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끝나시면 네, 정성 후기 남겨주십시오. 네, 음료병님도 오늘 이사 준비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이놈의 수업 논쟁을 빨리 끝내야 다들 주무시니까.
오늘 강의는 힘이 빠지네요. 뭐, 오늘 주무셔야 되니까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특강 하겠습니다. 여기 각각류 아시죠? 우리 좋아하는 꽃게들, 뭐, 이렇게, 가재, 뭐 랍스타들. 이런 각각류 같은 것들은 성장을 한대요, 성장을. 이렇게 막, 각각류 보시면 막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막 이렇게 뭐, 껍질 벗겨지고 막, 이렇게 나오고 막 하잖아요.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그죠? 이 사람들은 진짜 말도 지금 막 버벅이네. 우리 가재, 우리 친구들은 허물을 막 벗고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죠? 허물을 벗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우리가 원석을 깎아서 보석이 되는 것처럼 허물을 계속 벗고 있잖아요, 우리도. 인생에서. 근데 이 친구들도 이 껍질을 막 하려면 막 힘들 때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깨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약해졌을 때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제가 요새 진짜 요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작년에 어떤 그런 실직이나 사기나 뭐 이런 일이 물론 당했을 땐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작년 상반기 때. 근데 지금 1년 딱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와, 그냥 인생이 진짜 별일 다 일어나는구나.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현재에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더라고요. 미리 걱정해 봐야 어차피 내일 어차피 뭐 그래 내일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계속 여기에 매몰되는 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면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면 어떻게? 나는 지금 선물을 벗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대표님은 주무시다가 한의대 수업 있다고 나가시면 내 수업, 제 수업은 그냥 주무시는 시간에 아니 뭐 출석하는 건 감사하네요. 그냥 허물을 벗겠습니다. 이런 것도 허물을 벗고 성장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요새 괴롭고 힘든 일 있다 그러면은 허물을 벗고 그냥 성장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선배님들이 가장 잘 하시는 거니까 지금 글쓰기에 괴롭다 하시면 글을 잘 쓰실 거고 더 나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긴 시간 좀 제가 얘기 길어요. 9시 15분이네요. 저는 닥치고 쓰는 엔지니어 황상열이었습니다. 선배님들, 작가님들의 글 쓰는 삶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